2020년 새해 첫날을 맞아 장원3 뉴욕 총영사의 신년사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도 동포사회에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새해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한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규정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새해 첫날에 미국 인구는 3억 3,0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변화율은 지난 100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2명 중 1명은 구제 판결을 받고 추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만 370만 명 이상이 독감에 걸렸고 사망자는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날 KBN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뉴욕 총영사관 장원3 뉴욕 총영사의 신년사를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한 해가 동포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하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올 경자년에는 국제적인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우리 한인사회는 미국 내 각계각층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도 한인사회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 우리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울러 우리 한인사회가 한미 양국을 보다 가깝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관할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한류 등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 정부와 미국 주류 사회와의 교류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모두 함께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 모든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욕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의 새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장 찰스인입니다. 2020년은 저희 뉴욕 한인회가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에서는 우리 동포 사회 발전이 앞으로 60년 동안 더욱더 눈부시게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는 한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 사회를 통합하고 멀어져가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정체성을 살리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한인들이 기댈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50만 뉴욕 뉴저지 동포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금년 2020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는 등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규정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2020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변경되는 규정들을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나스와 서포트, 웨체스터 카운티는 13달러로 그 외 지역의 뉴욕주 최저임금은 11달러 80센트가 됐습니다. 뉴저지 지역도 오늘부터 시간당 11달러로 1달러 올랐습니다. 1월 5일부터는 뉴욕과 뉴저지 교량터널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베이온 브리지 등 교량과 링컨 터널 등 터널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행보다 1달러 25센트씩 오르고
현금 통행료는 1달러 오른 16달러가 부과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카풀 통행료도 7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 에디슨은 1월부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각각 4.2%와 7.5%씩 인상합니다. 올해부터 유급가족 휴가가 확대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최대 휴직기간은 현행 10주로 유지되지만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주급의 60%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최장 12주의 휴직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휴직기간 동안 주급의 85%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부터는 뉴욕주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마켓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종이봉지에도 5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뉴욕시에서 모든 종류의 가약 및 액상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10월부터는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가 전면 시행됩니다.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의 건물 출입 시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리얼 아이디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2020년 새해 첫날에 미국 인구는 3억 3,0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한 해 미국에서의 출생과 사망, 유입과 유출 인구를 모두 고려한 인구 변화율은 지난 100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 2019년 미국 인구가 2018년에 비해 약 0.5%, 150만 명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7년에서 18년 이래 최저 증가치라는 분석입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의 감소가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인구 자연 증가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 부머가 7, 80대로 진입하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자연 증가분은 앞으로 한동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민자 수 감소도 인구 증가율이 줄어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통계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외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수는 약 59만 5천 명이었는데 2016년에 100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예전과 같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민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센서스 뷰로의 인구시계 추계치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미국 인구는 총 3억 3,020만 3,203명으로 집계됐고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3억 3,02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센서스국은 8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한 명씩 태어나는 반면 매 1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추방재판에 회부돼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는 5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1명이 합법 체류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2명 중 1명은 구제 판결을 받고 추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55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31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추방 확정 판결 케이스를 혐의별로 보면 79%에 해당하는 19건은 오버스테이 등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고 범법 전과에 의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17%인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방 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56%로 지난해 51.4%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인 추방재판 구제율이 지난 2016년 70%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낮아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에서 30% 선을 유지했지만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4년 63.7%, 2016년 70.6% 등 급증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전체 6명의 한인이 추방 재판을 받아 3명이 추방됐고 뉴저지에서는 3명이 추방 재판을 받아 모두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이민 재판이 선고가 나기까지는 평균 691일이 소요됐는데 구제 판결의 경우는 평균 1219일이 걸렸고 추방 판결 케이스는 평균 599일이 소요됐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만 370만 명 이상이 독감에 걸렸고 사망자는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올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1,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300명 이상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겨울 현재까지 독감 환자가 370만 명 이상이며 약 3만 2천 명이 입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아직까지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12월 14일 이세희어가 숨진 사례가 독감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전주에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 중 약 5%가 독감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응급실 방문 환자 중 독감 환자의 비율을 가지고 독감의 유행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주는 2에서 3%, 1월 중순에 5% 내외, 최고치인 2월 중순은 9% 정도가 일반적인 것을 볼 때 올해는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65세 이상 노약자와 임산부, 그리고 2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독감에 특히 취약하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발생한 텍사스 교회 총격 사건에서 총격범을 사살한 경비원들의 대응을 두고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소지를 허가한 텍사스 법이 더 큰 참사를 막고 인명을 구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지난 29일 텍사스 포트워스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에서 40대 남성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회 경비원의 대응 사격으로 용의자는 발포 6초 만에 사살됐습니다.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는 1년여 전부터 교회 보안팀을 운영하고 지난 9월 교회 내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텍사스 법이 발효되자 보다 활발하게 훈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을 쏴 용의자를 사살한 자원 경비원이자 교인 잭 윌슨은 개인 사격장을 보유한 총기 강사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더 큰 참사를 막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2명의 동료 예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던 용감한 교인들과 그들에게 무기 소지를 허가한 텍사스 법으로 인해 범행은 6초 만에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법의 총기 규제 완화로 교회 내에서 총을 지닌 경비원이 총격범을 사살해 더 큰 참사를 막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자 총기 규제 문제로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여론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 직원이 경찰관에게 돼지라고 적힌 음료를 건네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맥도날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맥도날드 측의 대처에도 경찰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지난 28일 캔자스주 해링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근길에 인근 정션시티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했다가 음료와 함께 빌어먹을 돼지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그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브라이언 허너데이 해링턴 경찰서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영수증이 부착된 커피잔 사진을 올리며 해당 경찰관이 돈을 내고 이것을 받았다며 맥도날드 측을 비판했습니다. 허나데이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이 회사 자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맥도날드 측이 사건을 알았을 때 공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참전용사 출신의 이 경찰관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일이 맥도날드뿐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션시티가 포함된 기어리 카운티 경찰 역시 페이스북으로 성명을 내고 맥도날드 경영진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여전히 납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매년 2천여 명의 아이들이 혈액에서 위험한 수준의 납성분이 발견되고 있으며 아동 100명 가운데 1명은 혈액 내 납성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78년 LA 카운티는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를 금지시켰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집의 벽이나 구조물에 포함된 납성분이 현재까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은 소량의 납성분에 노출되더라도 뇌 손상과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방사능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조사 결과 남가주 지역의 병원이나 연구소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기 50여 대가 특별한 규제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사선 물질인 세슘은 4티스푼 양으로 10 스퀘어 마일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만약 이 물질이 노출될 경우 주민들에게 치명적이고 더러운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당국은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발급하는 공문 서류에 남자와 여자 성별 이외 제3의 성별, 논바이너리를 뜻하는 X를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주 정부가 피소됐습니다. 맨하탄 법원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지난 18일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뉴욕주 저소득층 및 장애지원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성별 표기 항목에 논바이너리인 X성별을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야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 부속품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우 의원은 사고 당시 자전거 전용 도로변에 설치돼 있던 가로등이 고장나 부속품을 보지 못했다며 뉴욕시 교통국에 조속한 보수를 촉구했습니다. 리우 의원실 측은 리우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9시 45분께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플러싱 리버위를 지나는 노던 블러바드의 고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부속품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세탁소 업주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솔벤트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인 R&G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0일 뉴욕 브롱스의 R&H 클리너와 업주 최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R&H 클리너와의 계약 만료 후 부지에 남아있던 솔벤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R&G는 이 씨 등과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유해물질을 해당 부지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세탁소 운영기간 사용된 솔벤트 등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3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 응답자의 31.4%가 몸에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42.4%로 가장 많았고 흑인 31%, 백인 27%, 아시안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36.6%로 가장 높았고 브롱스 36.4%, 브루클린 32.1%, 맨하탄 30.2%, 퀸즈 2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이 34.9%로 남성 27.4%보다 문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포근하겠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